또 바뀌었어? 오픈AI가 바로 어제 에이전트 빌더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엠파렌, 자피어, 메이크는 이제 망했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같이 한번 에이전트 빌더를 만져보면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엠파렌 워크플로우 50개 넘게 만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먼저 구글에 접속하셔서 이제 플랫폼 오픈AI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 플랫폼 오픈AI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아래 파란색 표시로 오픈AI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고요. 에이전트 중에서도 이제 빌드 에이전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아래 에이전트 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해 주셨다면 이제 중간에 오픈 에이전트 빌더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가 바로 저희가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이 나와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초반에 나오게 되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타트하고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어 있을 텐데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같이 해부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한 용어와 인터페이스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실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11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일일이 이 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부를 거고요. 엠파렌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약간 익숙한 용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노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가운데 있는 점에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수정을 해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서 이제 이 노드들을 지우고 싶을 때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딜리트 키로는 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위에 삭제 뭐 이렇게 노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요, 이벨루에이트하고 코드가 있는데 먼저 이벨루에이트 살펴보면은 이제 이건 로그입니다. 이제 메이크에서는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아갔고 또 오작동이 없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약간 좀 확인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게 좀 약간 흥미로운데 이제 이거를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용할 수 있는 코드하고 에이전트 SDK를 줘요. 이 에이전트 SDK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채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정 도메인, 저희 웹사이트 같은데 직접 넣어서 채팅 방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부를 해볼 거기 때문에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이제 옆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따로 빼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 노드입니다. 엔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워크플로우를 종료한다는 의미고요. 그냥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런 노드입니다. 딱히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노트인데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엠파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약간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엠파렌으로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이 노트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크기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글자를 같은 걸 적어가지고 뭐 이게 어떤 노드인지 어떻게 작동 방식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다 진짜인데 일단 먼저 파일 서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저장한 파일을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벡터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개발자 초보인데 그 벡터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벡터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저장고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하나하나의 벡터 스토어입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add files 클릭해서 업로드, 그리고 이런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업로드 한번 해봐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벡터 스토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복사하셔서 여기 파일 서치해서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워크플로우 때 한번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레그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른쪽에도 한번 제가 카드 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고요.
그래서 레그에서 한번 파일 서치를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주 반한 노드가 있는데요. 이 가드레일 노드입니다. 이 가드레일 노드가 약간 방화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 뭐 혐오 발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제일브레이크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 제일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를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을 거냐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켜주니까 만약에 앞에서 만약에 제가 채팅에다가 막 욕을 해요. 막 얘 삐리리리야 욕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걸 판단하고 알아서 페일 부분을 빼게 됩니다. 알아서 불통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면은 얘의 기준에 충족을 했으면은 알아서 패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켜게 되시면은 개인정보가 적었으면은 통과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혐오 발언을 하면은 통과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켜게 되시면은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GPT가 거짓말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여기에 아까 저희가 적어놨던 이 벡터 스토어 아이디를 적어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판별을 할 건데, 보게 되시면 컨피던스 트레스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근거가 70% 미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무조건 할루시네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높이면은 100%에 대한 근거만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방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할루시네이션 발생 확률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MCP 노드입니다. MCP는 말 그대로 이제 MCP 툴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MCP 툴을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MCP 클릭하셔서 Road tool for this server, check the configuration try again.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MCP 서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Gmail이나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자피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자피어를 이용해서 뭐 다른 것들로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수 있겠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버가 있는데요. 이 서버 부분에 나만의 MCP 서버를 만들어서 한번 작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한번 툴 부분은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로직 부분인데요. if else입니다. if else는 말 그대로 만약에 이거면 참이면 이거고 아니면은 이거다,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주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이렇게 수식들이 있어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로직이 있는데 이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를 좀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x가 있다고 칠게요. 이 값이 x가 1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물음표를 이렇게 대고 크다, 작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음표가 이제 얘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x라는 값이 10보다 크면은 저희가 입력한 값이 1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참이면은 크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은 작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그래서 이지선다 주면은 거기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골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2개하고 엔드 표시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오어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은 엔드는 둘 다 참이냐 이렇게 한번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하나 딱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while문입니다.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 while문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해서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저 어프로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니드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수동으로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인간이 수동으로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보고 참이면은 이 어프로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리젝트, 다시 해와라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노드인데요. 이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make에서 set, 그리고 엠파렌에서 set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트랜스폼에서 바꿔주는 건데요. 이렇게 키 값이 있으면은 키 값이 다른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키 값이 뭐 메이하고 밸류 값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이 메이라고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을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트랜스폼 노드고요. 이 set state 노드는요, 말 그대로 이제 set state 노드인데 이거를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제 이거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들어오게 됐으면은 스타트 값에 인풋이 들어오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에 뭐 플러스 보게 되는 것처럼 뭐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값들을 제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기존의 값들요, 이 숫자라는 값을 이제 다시 문자열로도 바꿔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시 넘버로도 바꿔볼 수 있겠고, 참, 거짓, 뭐 객체, 배열 이런 형식으로 한번 마음대로 바꿔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엠파렌에 이 엠파렌 보게 되시면 셋 노드를 그냥 두 개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게 되시면 여기도 여러 가지 뭐 수식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두 개로 나눠서 트랜스폼하고 이제 셋 스테이트로 나눴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드 설명을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한번 제대로 워크플로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깨워볼 건데요. 메이크나 엠파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한 번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엠파린에선 채팅으로 에이전트를 깨울 수 있었다면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프리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리뷰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채팅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깨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녕이라고 먼저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주위로 이 파란색 띠가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노드가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즈 프리뷰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제 네임, 인스트럭션, 인클루드 챗 히스토리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일일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에이전트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저희가 에이전트한테 줄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줄 유저 프롬프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유저 프롬프트를 따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XX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include chat history, 채팅 기록을 포함할 거냐라는 거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GPT 모델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PT-5가 기본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GPT-5 미니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리스닝 에포트라고 추론도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을 길게 거칠 거냐 아니면 그냥 짧게만 거칠 거냐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 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MCP를 달 수도 있고요, 파일 서치, 웹 서치, 코드, 뭐 함수, 기능, 펑션 등등 여러 가지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포맷 같은 경우는요, 이제 텍스트로 나오게 될 거냐 아니면은 제이슨으로 해서 이제 특정 저희가 설정한 값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거냐라는 걸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ersatil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세도입니다. 답변의 상세도. 그래서 답변 상세도를 진짜 세세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나올 것이냐 라는 걸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요약해 주는 거고요. 챗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챗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아까 챗킷 같은 경우에도 이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리스폰스 챗,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계속 이제 채팅에 대한 응답을 계속 여기서 챗킷에 보여내 줄 건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show search resource, 이제 출처를 적을 거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continue 에러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냐 마냐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엠파린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기를 통해서 웹 리서치 에이전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에 너는 세계 최고의 웹 리서처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밑에 오른쪽 아래 add context라고 있습니다. add context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그 전값, 원래 엠파린 보시면은 그 전에 있는 노드들을 한번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 인풋에 들어간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에 보시면 여기가 input as text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들고 오는 거고요. 내용을 찾아줘 라고 이렇게 일단 적어 볼게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요, 이제 툴스로 한번 제가 이제 집어 볼 건데요. 나머지는 일단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드릴 거는 리스닝 에포트 이런 것들 안 건드리고 오직 툴스하고 이 아웃풋 포맷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툴스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쓸 거는 이제 리서치니까 웹 서치를 써야겠죠. 그래서 웹 서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웹 서치 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search only this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이 한 사이트만 죽어라 파겠다라는 의미고요. 보통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만 쓰실 거면 여기에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리서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포맷은 텍스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리서치 툴이 이렇게 상상이 됐고요. 이제 한번 얘한테 채팅을 한번 해볼게요. 리서치 툴까지 다 눌렀으니까 AI 타임스에서 가장 최신의 기사 한 개를 들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 라고 보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잠깐 툴을 좀 달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웹서치 툴을 달아뒀으니까 얘가 지금 웹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서 AI 타임스 라고 하면 이제 얘가 또 질문하겠죠. 한국어 매체 1번 그래서 이 에이전트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사를 들고 왔는데 바로 진행라고 쭉 보내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AI 타임스에서 지금 가지고 왔죠. 그러나서 지금 이렇게 AI 타임스에서 기사를 하나 들고 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MCP 서버를 붙여볼 건데요. 근데 이 MCP 서버에서 주의하셔야 할 때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 빌더 안에서 MCP 서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시도하는 거는 한번 좀 나중에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쪽에 들어오셔서 툴스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MCP 서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MCP 서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이 Gmail MCP 서버를 한번 같이 달아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제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데,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을 어떻게 발급받냐? 제가 지금 오른쪽 위에 이제 구글 연결을 하는 방법을 띄워드릴 건데요. 거기서 반드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받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클릭하셔서요, 이제 API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API 및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 보게 되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발급받은 게 있죠. 이거를 복사하셔서 에이전트 빌더 들어오셔서 Get Access Token 눌러보시면은 이런 개발자스러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설정,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 Use Your Own OAuth Credential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비밀번호 복사하셔서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밀번호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셨다면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반드시 리디렉션 URL에 이 developers.google.com OAuth 플레이그라운드 이거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추가를 안 하면은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밑에 이거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 반드시 꼭 이 주소 추가해 주시길 바라시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건데 플레이그라운드 돌아오셔서 여기에 좀 내려보시면은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를 한번 찾아서 API v3에서 일단 뭐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Authorize APIs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계정 선택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코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Exchange Authorization Code를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여기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에 들어오셔서 액세스 토큰 복사하셔서 이제 다시 에이전트 빌더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커넥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MCP 서버에 대한 이제 권한들이 나오게 되고요. 헤드 누르시고 하시면 이렇게 MCP 서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CP2를 달아줬는데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지메일 내 이메일을 보고 최신 이메일 한 개를 들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정 범위까지 다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접 당신의 이메일 계정을 접속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MCP가 좀 약간 불안정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CP 서버는 일단 이렇게 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MCP 동작이 되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 제가 그때 또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이 엠팔에서 만든 AI 에이전트가 이겁니다. 여기서 세트 빼고 엠팔에서 만든 여기 보시면 웹서치 툴 달려있고 지메일 툴 달려있는데, 보게 되시면 퍼플렉시티 툴 달려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메일 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저 같으면 지금은 엠팔에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성이 훨씬 높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가드레일 노드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너무 좋아서 아마 이것도 좀 엠팔엔에서 좀 참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MCP가 안 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 자동화 시장을 먹기 위한 좀 약간 초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서는 간단한 것만 만들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한번 제가 만들어 와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보게 되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노드들 웬만해서 전부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거는요, 일단은 전체적인 클레임을 대응해주는 그런 어시스턴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이 가드레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가드레일을 먼저 한번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개인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좀 약간 혐오 발언 같은 거, 약간 뭐 성차별 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제이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요, 만약에 고객이 이제 여기에다가 채팅을 해요. 만약에 욕을 하면 고객이 야 이 삐리리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그냥 일반적인 클레임을 넣었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에이전트한테 가서 이제 에이전트가 한번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보게 되시면 Add Context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전에 나온 값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값이 가드레일의 Save Text니까 Save Text 내용을 확인해서 너가 판단을 한 후 다음 항목으로 각각 분리해 달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객이 문의를 하면은 그건 퀘스천, 그리고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면은 그건 클레임이다 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항목 값들이 따로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아웃풋 포맷을 제이슨으로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퀘스천 그리고 클레임이고요. 타입은 전부 다 둘 다 스트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질문했을 때 또는 고객이 불만을 표출했을 때 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의가 만약에 여기서 판단을 한 게 문의다 라고 했을 때 if else를 이용해서 문의가 이 퀘스천이 내용값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레임 값이 나오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클레임 값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의냐 클레임이냐. 그래서 문의가 됐을 때는요, 이 에이전트한테 여기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밑에 보시면 툴에 제가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는 임의로 적어놓은 제 약간 매장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가 헤어살롱이라는 걸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뭐 안내사항 같은 거나 뭐 영업시간 같은 거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한테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툴스를 클릭하셔서 파일 서치를 누르신 뒤에 이제 업로드로 주셔서 여기 있는 이 안내문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어태치로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이제 얘를 이용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레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답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클레임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에이전트한테 앞에 Add Context 눌러서 앞에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텍스트를 작성해라 라고 내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거를 구조화시켰고요. 그래서 텍스트 죄송하다는 글을 적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이 유저 어프리벌이 있습니다. 이 유저 어프리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가 적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불통과시킬 거냐. 그래서 불통과시키게 되면은 다시 에이전트한테 적으라 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보게 되시면 계속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통과되면 다시 이거를 검수를 받고, 그리고 통과가 됐다면은 이거를 한번 리설트라는 값으로 한번 바꾼 뒤에
이제 에이전트한테 이 내용을 보내달라 라고 이렇게 제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디스미스, 워크플로우, 컨텐츠 사이클, 브레이크 사이클 패스.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끊는 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놓고 다시 에이전트한테 넣어주고 여기를 컨텍스트, 텍스트 그래서 다시 적어주세요 라고만 일단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프리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미용실의 손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은 몇 시까지예요? 라고 보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드레일이 돌아가고 있죠. 제가 지금 그냥 친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가드레일에서 그냥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문의, 얘가 문의로 판단을 했고 퀘스천에서 문의로 판단을 해버렸죠. 그리고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냐 라고 했을 때 평일 10시부터 8시까지, 주말 10시부터 6시까지 보게 되시면 평일 10시부터 8시까지, 주말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클레임을 걸어볼게요. 아니 샴푸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라고 제가 보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에이전트가 이제 판단을 또 하겠죠. 이게 클레임인지 아니면은 이제 문의인지. 근데 이제 이거는 클레임이다 라고 얘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지금 죄송하다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작성하고 있고 출원하고 있죠. 출원 기회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 큰 부품을 껴려 죄송합니다. 사용 중인 샴푸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말씀을 매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서 이거를 보낼 거냐 말 거냐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보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데이터를 변형한 후에 이제 다시 에이전트가 여기 있는 값들을 보내게 되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거를 보게 되시면 내용을 정돈해서 내용의 값만 추출 밸류 값만 내용의 밸류 값만 추출해서 정돈하고 보내줘 라고 다시 보내볼게요. 다시 해봐야겠죠? 아니 샴푸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라고 보내볼게요. 그대로. 그래서 에이전트가 다시 또 판단을 하고 있고 클레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한국어로 적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이제 여기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트랜스폼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줄 겁니다. 아직 정돈이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드린 웬만한 설명드린 이런 가드레일 로드나 if else 뭐 유저 프로폴, 어프로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내보내서 코드 형식대로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 도메인에다가 적으면은 이제 이거를 채팅 형식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엠파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제가 엠파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엠파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일단은 불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엠파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노드 안에 여러 가지 트리거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그게 안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리고 채팅 부분에만 좀 약간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엔파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노드 트리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온스케줄 트리거나 웹북 쿼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저기에서는 좀 이용해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하나 또 발견했는데, 이 엔파렌하고 이제 저 에이전트 빌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냐라고 했을 때, 이 MCP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 엔파렌에서도. 그래서 이 MCP 서버 주소를 이제 얘네 이제 애드하셔서 이 서버를 따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URL에 이 MCP 서버 URL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에이전트 빌더에서 MCP 서버를 통해서 한번 여기 있는 작업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마찬가지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 MCP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풀리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둘 중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엔파렌 쓰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오픈 AI나 구글이 먹을 거거든요, 이 시장을. 근데 아직 엔파렌에 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워크플로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엔파렌에게는 아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파렌 쓰시나요? 에이전트 빌더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엔파렌 쓴다 라고 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에이전트 빌더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안 됐고 고도화가 안 됐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안정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면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번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가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